최근에 제가 한 얘기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행을 좀 얘기하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한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있는 정치 프로세스가 어저께 대통령 이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이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그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동결을 했는데요. 지난달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재정 역할을 주문했고 오늘 통방문에서도 정부의 경기 대응책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경기 회복을 위한 한은의 역할이 좀 더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정치 상황이 언급에 대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셨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에 제가 한 얘기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행을 좀 얘기하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한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 당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연속된 사태에서 총리께서 탄핵되시고 그 다음에 최대행이 대행의 대행으로 됐는데 또 탄핵되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저희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이 사령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외국 투자자나 신평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금리 몇 퍼센트 낮춘다는 것보다 그게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든 환율이든 뭐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거가 워낙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뭐 해석하시는 분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하지 못할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앞에 질문하신 거 봐서 지금 우리가 생긴 이런 정치적 충격이 경제 성장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건 아직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정치 프로세스, 이 불확실성 또 정책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따라 그 영향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다만 이제 지난번 저희가 12월에 들어서 계엄이 있은 바로 직후에 물가 설명회를 드릴 때 저희가 4, 4분기 성장률을 전망하고 내년 성장을 전망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본 자료로는 크레딧 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영향이 아직까지 이렇게 경제 심리만큼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그냥 조금 내릴 걸 생각해서 저희가 4, 4분기 성장률을 0.5로 11월 달에 얘기했는데 0.4% 정도 성장하면 2024년이 2.1%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1월 초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보니까 그 경제 심리가 떨어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던 크레딧 카드 사용량 정도를 보면 그렇게 아직 큰 증거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 경기 또 내수, 소비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번 저희가 금통위 이 의견을 나눌 때 저희 통화정책국에서 조사국과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논의를 할 때는 4, 4분기 성장률이 0.2%나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4, 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4, 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가 떨어지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이 저희 기저효과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꽤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저희들이 이번 통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저희가 2월 달에 저희 새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지금 계엄이라는 생각지 않았던 이 상황이 생겨서 저희 조사국에서 아마 다음 주 초나 한번 이 2월 그 경제 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새로 점검한 자료 때문에 이 성장률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들을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4분기는 이렇게 이미 계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1, 4분기 이후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가 이에 맞춰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더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정치 프로세스가 어저께 대통령 이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이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그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저희 조사국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중간 점검, 그걸 2월 성장률 발표 전에 같이 워낙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쉬어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 위험에 너무 금리를 동결시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 벌써 2번을 인하했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 3개월 그 금리 인하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보겠지만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이 수출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만 그 내수나 특히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통화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대의 유효 부분 5조를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지원은 환율 등이나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이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써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 경기는 전혀 무시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장혜원 기자입니다. 그 총재님 방금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2월에 했던 우리 수성경제 전망이 그러니까 다음 주 초로 앞당겨진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니고 한번 1월에 하고 2월에 또 수성경제 전망이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는 건가요? 중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내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앞서서도 그 소비와 내수 침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 주셨고 이제 안팎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환율을 조금 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보신 이제 심리 지표라든지 실물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약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될 거라고 이제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환율도 저희 앞서 물가 안정 점검회의 때는 1,430원 레벨 유지하는 거 가정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 영향 말씀 주셨는데, 그때보다 이미 레벨 자체도 높아진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이제 하향 안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총재님 설명을 들어보기로는 이제 절대 레벨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큰 걸로 보이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환율이 좀 하향한 원인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이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도 많고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환율 추가 상승 시에도 환해지가 이렇게 환율을 조금 하향 안정화해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네요. 우선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거를 2월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전망만큼 모든 디테일을 다 갖춰서 종합적으로 할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게 워낙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계엄으로 인한 폴리티컬 리스크가 지금 경제에 주는 영향을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드리는 거가 저는 한은에서는 저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그 경제 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막 찍어서 지금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어서 그런 한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경제 전망하려면은 데이터가 뭐 다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 고빈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사실 이렇게 조정해 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완 차원에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메시지를 주니까 너무 많은 모든 자료가 다 나오고 뭐 확실하게 결과를 냈다 이렇게 판단 안 하셨고 그냥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이번 금통이 결정하는데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금통이 결정했구나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환율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결정은 대내 결정보다는 대외 상황이 주는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내 균형보다는 대외 균형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특히 환율은 레벨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왜 환율이 올라갔는지를 참 고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데 지금 1430선에 저희들이 물가 설명했다가 지금 70대에 갔다 오늘 좀 이제 많이 50선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제가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분석은 좀 한 며칠 전을 대상으로 하니까 1470원대를 생각하면 그 중에서 한 50원, 1400, 계엄 전이 1400이었다 그러면 1470원으로 한 70원 올라간 중에 50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달러 강세, DXY가 올라가서 저희가 약세된 거가 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보면 그럼 20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된 거냐 하는데 그것보다는 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해지 물량도 나왔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 충격이 있을 때 시장의 안정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먼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업데이트한 거고 그 이전에 계엄이 있은 직후라든지 특히 총리 탄핵이 있거나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때는 이 정치적인 이 영향을 준 환율 변수가 거의 50원, 6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그 정치 프로세스 그리고 헌재 프로세스가 지난 두 번의 탄핵 때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이제 정치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폴리티컬한 리스크 때문에 생긴 이 30원 정도에 올라간 거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은 지금 오늘 그 환율이 많이 내려간 거에는 저는 당연히 미국 금리 CPI 결과에 따라서 DXY가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그다음에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번 잠깐 쉬면서 보자고 한 거가 이런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심리지표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할 건데요. 이 문제는 12월 달이 어떻고 1월 달이 어떻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지는 예측하는 건 정말 그건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 헌재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이 정책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리를 어떻게 조금 움직인다. 경제 정책을 어떻게 좀 한다. 이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개입을 하고 뭐 조정을 한다는 게 보통 환율을 3, 4원 바꾸기 위해서도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곧 막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한번 정책인 뉴스가 한번 탕 터지면 20원, 30원 팍팍 튀어버리면요.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 조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지금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가장 큰 팩터는 지금 헌재를 통한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 잡고 그 사이에 우리 이 경제 정책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설명하기 쉽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거에 따라 많이 달려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가 걱정은 당연히 환율이 1470대로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만일에 지난번 말씀드린 1430원이 아니라 1470대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 상승률 1.9%에 비해서 0.15% 정도 올라가서 2.15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선 1470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낮아지면 그 효과는 적을 거고, 이제 걱정은 또 이게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높아진 환율에 유가까지 올라가면 그 임팩트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결정할 때 물가는 이제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타겟된 수준보다 밑에서 돌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하다는 표현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가 바텀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환율과 유가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타겟 수준에서 있을 거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 경계감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다 말씀드립니다.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11월보다 지금이 시장 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좀 제약적일 걸로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은 1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이르지만 실기론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는데 인하 시기로 1월보다 2월이 낮다고 판단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올해 그 성장률 하방 위험에 따라서 인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할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예.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11월과 다른 점은 환율이 저희가 올라갔지만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올라간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계속 남아있을지 내려갈지 정책 상황이 더 나빠져가지고 더 올라갈지 그게 이제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하고도 신용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에 11월에 비해서 더 방점을 안 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씀은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제가 실기론에 굉장히 병적인 반응을 하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실기론 주장하시는 분은 경기를 자꾸 보면서 경기 그것도 또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실기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하는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정책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기론 하시는 분들은 자꾸 경기 있다고 지금도 실기론 이번에 하면 또 이제 환율 내려가고 경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기론 하면 그냥 1년 뒤에 평가하시라고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런 모든 변수에 주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인하폭이 커질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진짜 우선 1, 4분기에 금리를 낮출 거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기에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6분 모두 앞으로 3개월 내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고 그럴 때 뭐 인하폭도 굉장히 커질 거냐 아니냐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까 보는 건데 그거에 지금 제일 큰 변수는 이전에는 큰 변수가 미국의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고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그게 이제 큰 틀이었다면 지금은 갑자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몇 개월간의 이 정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냐 이거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이 경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여기서 금리 25bp를 뭐 한 달 먼저 내리고 다음 달에 내리고 이거가 미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정치 프로세스의 안정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저희 2월 달에 금리 결정할 때 또 저희 경제 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 되면 이 정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많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지금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미 그 글로벌 신평사들이 한국 등급을 좀 워치 단계로 보는 듯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전국 상황을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총재님께서 느끼시는 해외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그 영장 집행이 좀 대외 신인도에는 어떻게 뭐 긍정으로 끼칠지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지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의 그 전략적 환해치가 이제 원화값 하락을 일정 수준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에 대해서 원화가치 하락을 방어하겠지만 이게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담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대외 신인도 문제는 사실 저는 지금 불가피하게 제가 많은 대외 채널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메일도 오고 또 설명을 부탁하는 것도 많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엄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냐 그럴 때 사실 저희들한테는 설명하기가 편했던 툴이 있었습니다. 지난 두 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이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별도로 헌법 체제 하에서 잘 진행돼서 경제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데이터도 있고 저희가 낸 보고서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신평사도 그렇고 해외 언론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그걸 많이 받아들여서 한국은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엄이 짧은 시간에 끝났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리질리언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신평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큰 상태도 아니었고, 뭐 충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인 거지만 총리 탄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영장 집행에 관해서 이 프로세스가 막 전 세계 뉴스로 나가고 오래되니까 저한테 많은 전화들이 오는 거가, 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잘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헌재 프로세스 잘 안 되고 한국이 이제 이런 정치 프로세스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매번 와서 사실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다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었고, 그래서 대외 분위기도 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우리 이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해외 얘기할 때 이제 다시 또 이제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어떤 이 순서 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 사이에 경제는 우리 컨트롤 타워도 확실하고 이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할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해외에서 잘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있거나 그러면 또 지난번과 같다라는 얘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하는데, 사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하고 경제가 어떻게 분리되는데 그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연히 정치하고 경제 분리하기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그거가 가능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겠지, 뭐 이게 분리가 가능 이런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야 우리 경제가 정상되고 우리나라의 충격이 적다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회에서 정치 문제만큼은 합의 보기가 어려워서 좀 질질 끌더라도 경제 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여야정 협의회를 2티어로 나눠서요,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아예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끼어서 여야정 협의회가 빨리 진행돼서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이 우리 경제가 이런 정책의 충격 하에서도 리질리언트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가요? 경제적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저는 이게 자꾸 여러 오해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해외 지금 주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환이 지금 많이 절하돼서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미실현 수익률이에요.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투자를 했으면 목표 수익률도 있고 그러면 미래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계속해서 절하가 되면 미실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거 보고서 지금 해지라면 손해봤다고 얘기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미실현 수익률을 어느 수준에서 실현시켜 놓는 거가 다음에 환율이 내려갈 때도 유리한 면이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특히 국민연금처럼 장기 투자자 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이렇게 환율이 비성장속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미실현된 이 실현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그 일정 부분의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해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가 각 기관들의 수익률 극대화해서 좋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환율 시장 안정에 도움을 달라 이런 뜻 차원이 아니고 국민연금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많은 원래 윈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환율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면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윈앤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했더니 뭐 환율이 더 올라가서 손실을 봤다라는 건 해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을 저 분석할 때 좀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하도 여러 오해들이 많아서 저 한국은행의 금요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끝나고 금요강좌에 해외 투자와 환율 그래서 대국민 좀 설명 비슷하게 해서 이 문제를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변동할 때 어떻게 하는 거가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그런 위험 관리에서 그 금요강좌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때는 기자분들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조선일보의 최아리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달 총재님께서 재정정책 팽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이제 지금처럼 통화 정책이 한 템포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때랑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는지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된다면 그 규모와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추경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게 부담인데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 어느 쪽이고 안 하면 어느 쪽이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데 추경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 입장은 지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의 잠재 GDP보다 성장률이 높았고 GDP 갭도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물가도 또 높아서 물가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추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건전성 있게 쓰는 것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시각이었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책인 이유 뭐 이런 걸 통해서 GDP 갭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규모 면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막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GDP 갭이 있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 성장률이 저희가 보통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가 성장률에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물론 이건 재정당국에서 결정할 거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막 성장률을 저희 잠재 GDP보다 막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잠재 GDP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GDP 갭을 줄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했으면 좋겠다.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가 어차피 할 거면 언제 하더라도 좀 정부의 안이 빨리 발표가 되면 저희처럼 경제 예측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한국 성장률을 조정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논의만 있고 실제로 발표가 안 되면 이 성장률이나 이런 데 경제 전망하는 기관이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 성장률이 특히 아까 4, 4분기 기저효과 같은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다가 더 떨어뜨리면 심리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어차피 할 거면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 내용 면에서는 매번 얘기하듯이 이 추경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응하는 것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라든지 당연히 쓰는 내용은 일시적이고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많은 논의가 수출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다 논리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내에서도 저희가 볼 때 잘 나가는 자영업자하고 아닌 자영업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음식점만 얘기해도 지금 그냥 일반인한테 다 이 돈을 주고서 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늘리자 할 때 저는 주문하는 식당,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식당 아마 여러분 대여섯 개 한정돼 있고 거기는 지금도 잘 나가는 식당이거든요. 현금 주면 그걸 그 가게에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타겟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은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와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금중대 할 때도 금중대를 오전 늘릴 때 그냥 다 어느 기업이라 다 도움을 주지 않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타겟해서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타임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총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중립까지는 일단 빠르게 금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지켜보면서 뭐 추가 인하를 할지 뭐 이런 거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연준과의 금리 역전폭 2% 이런 특정한 수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연준보다는 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2% 이상으로 금리차가 벌어진다면 연준보다 더 많이 내리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연준보다 지금 금리를 더 많이 내리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중대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장률에 조금 미치는 보강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내려놓고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씀은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중립금리라는 게 모델이지만 저희들이 크게 볼 때는 이 금융안정이나 대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중립금리를 계산한 게 있고 대외 환경하고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 수준은 저희가 2번 낮췄기 때문에 대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에 비해서는 좀 그 상단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 부분이나 이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로 치면 그 범위 내에 상단에 위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번 낮추고 지금 또 곧 낮출 그런 상황 같은 걸 고려하면 지금 이게 무척 빠르게 그 중립금리 중간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피드가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저는 상당한 정도 지금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 200bp 또 그거보다 낮춘 얘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때에 비해서는 내려갈 때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렇지만 200bp 차이가 지킬 거냐 하니까는 그 숫자보다는 저희 경기를 아까 했지만 얼마나 더 나빠질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환 이 캐피탈 아웃플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상황을 판단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상권에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많이 정말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급속히 냉각하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이유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뭐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중대 효과는 금중대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해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중대 총 내수를 올리는데 효과가 얼마냐 이거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보면은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금리 뭐 한 2, 3bp 내리는 효과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전 경제를 보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지방 중소기업 또 저신형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정해서 주는 5조 그리고 이미 구조가 깔렸기 때문에 이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9조 원으로 저신형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에 주는 이자 부담 강화는 한 9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5조 잘못 5조 죄송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구조. 오늘 발표한 5조. 네, 오늘 발표한 5조가 금리 인하하는 효과가 감사합니다. 일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을 보면 특히 이걸 30년까지 확장해서 보면 거의 평평 아니면 오히려 역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커브에 반영된 경기 전망, 특히 초장기 후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한 2년간은 미국 일드 커브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도 커졌고 재정 적자 가능성도 커져가지고 일드 커브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오고 장기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희는 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일드 커브가 역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단기 금리가 아직 높아지만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를 하향하는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의 키는 장기 금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지금 덜 올라가는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경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 특히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적은 상태로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아직 2% 내려오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타깃 밑으로 내려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적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미국은 경기가 지금 오히려 너무 히트할까 봐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경기가 지금 하향 국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입장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하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냐도 지금 거기에 관련이 있는데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제가 지난 10년 사이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일 지금 저희가 1.9%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전망이라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비하면 그렇게 막 이게 경기가 뭐 크라이시스로 가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제인데 지금 거기에 폴리티컬 리스크가 타고 와서 지금 내려가거든요. 그게 되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거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가 얼마가 영향을 줄지 그래서 분명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건데 이게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또 금방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걸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또 재정을 얼마 더 써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한편은 당연히 경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이런 데 대한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갑자기 지금 우리 상황이 뭐 경기가 막 망가져서 모든 걸 제쳐놓고 거기다가 올인해서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정책도 반응하지만 이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화돼서 지난 2번의 우리 탄핵 사태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어떠한 경제 정책보다 우리 전망이나 이런 데가 큰 변화 없이도 저희가 그 이런 위기를 정치적인 위기죠.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경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좀 유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네.